신나는 미술교실. 이번 시간에는 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전통회화의 특징을 탐색하고 전통회화의 계승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2. 수묵화와 수묵담채화의 표현 재료와 용구의 활용 방법을 익혀 표현할 수 있다. 전통회화는 선의 예술, 여백의 예술 등으로 일컬어지는데 여기서 선의 예술이라 함은 한 필 한 필에 담겨진 작가의 정신세계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여백의 예술이라 함은 한 화폭에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부단히 추구하는 작가의 품격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서양화에서 선은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일 때가 많으나, 수묵화에서는 선 자체가 대상의 성격이나 양감을 나타내며 서양화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여백으로 두어 무한한 공간감을 표현합니다. 대상의 형태를 생략하여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표현하며 마음속의 정신과 암시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서양화가 동적이며 입체적인 데 비하여 동양화는 정적이며 상징적인 면이 강합니다. 재료 사용에 따른 분류. 수묵활은 먹의 농담과 번짐의 효과를 활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수묵담채화란 먹선 위주로 대상을 그려 얇게 채색한 그림이다. 채색화란 물감이 번지지 않도록 종이 위에 악교와 백반을 섞은 용액으로 바탕을 칠하고 여러 번 겹쳐 그린 그림이다. 그가 59세 때인 1844년 제주도 유배 당시 그를 찾아온 제자인 역관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입니다. 가로로 긴 지면에 가로 놓인 초가와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매우 간략하게 그린 작품으로 그가 지향하는 문인화의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갈필로 형태의 요점만을 간추린 듯 그려내어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용서치 않은 까슬까슬한 선비의 정신이 필선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김정희 자신이 추사체로 쓴 발문이 적혀 있어 그림의 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는데,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들물 안다는 논어의 한 구절을 빌어 세한도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묘작도는 고양이와 참새를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고양이와 참새는 한자 발음이 노와 작과 연계되어 장수의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곧잘 그려지던 화제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러한 소재를 간결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구도를 통해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해묵은 고목의 잔가지 위에 앉아 지저귀고 있는 참새떼들과 나무둥치의 위와 아래에서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고양이의 표정과 동작 또한 놀랄 만큼 정확하고도 정교한 필치로 다루어져 있어 그의 뛰어난 기량을 세감케 합니다. 이에 비해 고목의 동체는 오랜 연륜에 의해 형성된 뒤틀리고 마디 많은 모습과 메마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묵필로 다소 거칠게 처리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에 이암 등에 의해 이룩되었던 한국적 영모화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홍도의 황묘농접 작품은 평화로운 일상의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김홍도의 묘사력이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다. 베랭이 꽃은 청춘을, 바위는 불변을 상징하며 제비꽃은 여의화라고 불리는 것을 근거로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그림임을 알 수 있다.
따른 분류. 어해화란 물고기를 그린 그림이다. 연모화란 털이 있는 짐승을 그린 그림이다. 초충화란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다. 화조화란 꽃과 새를 함께 그린 그림이다. 기명절지화란 문방사 화토, 악기 등의 물건을 그린 그림이다. 사군자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그림이다. 문인화란 선비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그렸다. 시, 서, 화를 한 화면에 그린 것이 특징이고 사군자를 주로 그렸다. 어해화 이 작품은 조석진 작의 작품으로 20개 농담을 살려 표현한 어해도입니다. 이 작품은 변상벽 작가의 국정충묘도로 털가진 짐승을 소재로 표현한 영노와 그림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팔복병풍 작품으로 채색화를 통하여 표현하였으며 여성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대상을 관찰하여 밝고 맑은 색감에 의해 주제의 특징을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화조도는 꽃과 새가 어우러지고 나비가 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민화의 대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부귀와 장수, 벼슬의 승진, 남녀화합 및 단함, 재산이 늘기를 염원하는 마음 등을 소박하게 그린 것이다. 조선 말기의 천재화가 우원장승업 작가는 100가지를 그렸다는 백물이라는 제목의 기명절지화는 화로나 주전자, 돌, 화분 등을 소재로 리듬감 있는 기물을 정리하여 표현하였다. 소재에 따른 분류. 산수화란 산과 물 자연을 소재로 표현한 그림이다. 풍속화란 당대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이다. 인물화란 초상화, 신선도, 달마도 등 인물을 그린 그림이다. 종교화란 종교적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사군자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그림이다. 문인화란 선비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그렸다. 시, 서, 화를 한 화면에 그린 것이 특징이고 사군자를 주로 그렸다. 겸재 정서는 전통적인 관념주의적 화풍에서 벗어나 경치를 직접 보고 그려 진경산수화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금강전도는 한 폭의 좁은 공간에 금강산 1만 2천 봉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우람한 암벽들을 그의 독특한 수직적 준법으로 그렸으며 수많은 봉우리들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농담을 살려 먹색과 담채로서 화면 전체에 균형 있는 짜임과 조화를 이룬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상은 어떠하였을까? 사진이 없었던 당시의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모두 25점으로 이루어진 단원 풍속화첩에는 당시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상이 한국적 해학과 정취가 곁들여 생생하게 묘사됐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을 집약하려는 듯 그의 풍속화는 대체로 배경을 생략하고 꽉 짜인 원형 구도를 이루며 간략한 필선의 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제는 서민들의 소박한 일상생활을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에 어울리게 거친 듯하면서도 투박한 선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 그림은 다인물화라고 합니다. 인물화 중에서 실존 인물을 닮게 그리면 초상화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초상화를 뺀 다른 인물화는 그 장르를 세분화해서 부르기보다는 그냥 인물화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인도나 풍속화, 도석화 등의 인물화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닮게 그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작품의 주제에 알맞는 인물을 작가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제작하면 됩니다. 사군자의 매난 국죽은 군자의 덕과 품성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어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난초는 깨끗함과 은은한 향기로 군자의 고결함을 나타낸다고 여겨졌습니다. 국화는 설이 내리는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 품격 높은 군자의 자태에 비유되었으며 대나무는 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는 성질 때문에 군자의 고든 충절과 강인한 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보통 선비의 꿋꿋한 의지이며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민족에 대한 절개와 충성심, 굽히지 않는 저항 정신 등을 강하게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충정 표현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전통회화의 표현 기법에는 몰골법은 대상의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의 농담이나 채색으로 형태를 그린다. 구륵법은 구륵법 대상의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을 먹 또는 색으로 칠해 그린다. 백묘법 대상을 채색이나 명암 없이 선으로만 그린다. 산묵법은 먹의 농도를 조절해서 녹묵, 중묵, 단묵을 한 붓에 표현한다. 전통회화의 표현 기법에는 몰골법은 대상의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의 농담이나 채색으로 형태를 그린다. 구륵법은 구륵법 대상의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을 먹 또는 색으로 칠해 그린다. 수묵화에서의 농담 표현은 화선지에 직접 녹묵과 단묵을 표현하여 저절로 혼합되게 하는 방법과 한 붓에서 녹묵, 중묵, 단묵의 단계가 나오게 하는 산묵법이 있습니다. 산묵법은 먼저 단묵을 만들어 붓에 묻힌 후 붓 끝에 녹묵을 약간 찍어 나타내면 자연스러운 농담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원법이란 평원법, 가까운 산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넓은 평원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구원법, 산 아래에서 산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높이 솟은 산을 표현하는 데 활용된다. 심원법, 산 위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산의 깊음을 표현하는 데 활용된다. 산수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원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의 삼원구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의해 대상의 원근감과 공간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삼원법은 북송의 산수화가이며 이론가였던 곽희와 그의 아들 곽사가 함께 쓴 임천고치라는 책에 서술된 이론입니다. 이보다 약 반세기 뒤에 송해의 산수화가 한 줄은 그에 져서 산수 순전집에서 곽희의 삼원법 외에 활원, 미원, 유원을 추가하여 유건법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퀴즈. 전통회화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여백의 미를 살려 표현한다. 2. 먹의 농담과 번짐의 효과를 활용한다. 3. 채색화는 여러 번 겹쳐서 그리는 그림이다. 4. 전통회화에서 사용한 삼원법은 고원법, 평원법, 저원법이다. 5. 수묵담치화는 먹선 위주로 대상을 그려 얇게 채색한 그림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통 회화의 소재 중 어떤 종류인가? 1. 어회화 2. 영모화 3. 초충화 4. 화조화 5. 기명절지화 정답은 2번 영모화입니다. 참 잘했어요. 신나는 미술교실. 이번 시간에는 표현하는 아름다움, 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